안녕하십니까. 쇼핑몰 관리사 과정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관리사 과정이란 어떤 과정일까요? 지금 그 이커머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고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온라인을 판매하고자 시도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책에 담은 내용이긴 한데 어쩌면 미래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택배 기사가 오셨는데 주문 15분 전에 책임 배달, 그렇지 않으면 공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빅데이터가 여러분의 그 구매 패턴을 읽고요.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15분 전에 와서 제품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제품이 필요한지 이제 다 아는 수가 있죠. 데이터에 여러분의 판매 주기를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사는 상품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뭐 커피 캡슐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기적인 소모품들이 있죠. 아기를 키운다 보면 아기 기저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온라인에 다 데이터가 남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먼저 제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도 미래에 나타날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런 세상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앞당겨졌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온라인으로만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비대면 이 뒤에는 굉장한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죠. 제가 그 롯데호텔이라는 그 광고주를 담당할 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호텔에 자주 묵던 어떤 뉴욕에서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매번 이제 서울에 올 때마다 그 호텔에 묵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처음에 방문하고 이제 괜찮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올 때도 그 뉴욕에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호텔에 묵었습니다. 묵어서 이제 딱 데스크에 프런트에서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그 객실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장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다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뉴욕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호텔에도 저렇게 처음에 방문하는 사람하고 다시 방문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친한 척 해주고 반가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서비스를 구상을 했어요. 그 호텔처럼. 그리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컨설팅 결과에 그 안면 근육 인식하는 카메라를 뒤에 몰래 달아서 그걸 가지고 그 투숙객의 얼굴을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다시 방문한 사람인지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최신식 기술을 도입했죠.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호텔 주인은 그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처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 예산으로는 이 견적이 나올 수가 없다. 정말 그 호텔도 한국의 아주 작은 호텔, 너무 큰 호텔은 아니었는데 그 호텔이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썼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호텔에 다시 묵게 되면 어떻게 내가 다시 묵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제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쭉 와서 그 호텔의 로비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또 오셨군요. 좀 좋은 여행이 되시고요. 저희 호텔을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최첨단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다시 왔다는 걸 압니까? 했더니 이제 그 프론트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택시 운전사한테 팁을 드려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는 고객이 처음 이 호텔을 처음 묵으신 분인지 알면 그 가방을 오른쪽에 놓고요, 왼쪽에 놓고요. 다시 투숙하는 사람이면 그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택시 기사가 그
그 고객한테 이 호텔을 처음 묵냐고, 처음 묵는지 다시 묵는지 그걸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의심 없이 다시 묵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택시기사가 왜 다시 묵으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농담처럼 주고받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뉴욕에서 호텔하는 이 호텔 사장님은 무릎을 탁 쳤죠. 모든 것이요, 이 비대면이 되고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 되고 모바일화 됐다고 하지만 그 밑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더 많이 바빠요. 뭐 택배 기사 여러분들도 굉장히 더 노고를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그 컴퓨터 안에서, 모바일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 쇼핑몰을 만든다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손품과 발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마치 이제 사용자가 많고 그 서비스를,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현금보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 마일리지도 쌓아주고 할인권도 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분사를 시켜서 별도 법인으로 페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페이는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는 무슨 뭐 오토 서비스라든가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다른 비용과 결제했을 때도 연동이 되고요. 또 뭐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이미 디지털 화폐에 아주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만으로 결제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페이를 받고 지불할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거죠. 또 그 온라인 커머스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매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온라인에 간단하게 샵을 열어서 양쪽으로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G마켓이나 11번가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네이버가 9조, 쿠팡이 8조 7천억 원인데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뒤로 가서 올해 거 지표를 살펴보면 이미 쿠팡하고 네이버가 전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모양새로 전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메프나 옥션도 따라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뭐 비대면이 되면서 이 온라인 쇼핑, 비대면 쇼핑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역시나 이 모바일 폰이죠.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그 모바일로 이미 다 본인의 취향을 다 파악한 다음에 뭐 매장을 방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모바일 통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그 생활 패턴 자체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동성도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귀담아 봐야 될 것이 이제 네이버의 성장이죠. 쿠팡하고 네이버의 성장인데 특히나 그 쿠팡은 그룹 단위로 많이 사서 이제 쿠팡 회원들한테 판매하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송 인력도 보유하고 있는 약간 그런 기업형이라고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이 누구나 여기서 네이버한테 수수료만 내고 판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수료도 2%이기 때문에 다른 오픈마켓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장점이 있고 네이버 페이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표할 수 있는 쇼핑이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여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도를 하기 아주 쉽고요. 판매하기 아주 쉽고요. 과거에는 쇼핑몰을 뭐 이렇게 호스팅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 일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또는 네이버의 계정 하나만 열면 또는 뭐 쿠팡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오픈마켓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제품만 가지고 있으면 판매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기업에서 이커머스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저희 강의를 들으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기업의 판매 담당자들이 요즘은 오프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단순하게 오프라인 매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우리 과정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일으키고 매출을 일으키고 또 마케팅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도 요즘은 판매가 가능하고요. 사진 몇 개 찍고 거기에 이제 생산물에 대한 뭐 깊이 있는 뭐 생산자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마치 블로그를 쓰듯이 모바일에 이렇게 등재를 하면 진짜 필요한 소비자와 직접 유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거래 판매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찍고 편집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또는 뭐 오픈마켓에 올려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회원 정보를 변경하고 이러려면 PC에 접속해서 바꿔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그런 게 없죠. 간단한 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앱을 통해서 그냥 PC가 없어도 또는 PC에 의존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분들 역시 간단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쇼핑몰 사업자들은 어떨까요? 굳이 쇼핑몰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아는 선배님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대면 때문에 지금 매장이 오픈을 못하고 있죠. 손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원두를 팔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쇼핑몰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지식들은 배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실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습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순히 올려놓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쇼핑몰 사업자 정도 되신다고 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로아스는 뭐며 어떻게 해야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유의미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마케팅 성과도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저희 강의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창업자들한테 컨설팅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컨설팅 하면서 과거에는 판매 자체가 오프라인 중심이거나 뭐 총판 중심이었다고 하면 비대면이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판로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시중에 나가면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요.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예비 창업자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뭐 매장이 필요하죠. 그 전초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예비 창업자들은 자기의 쇼핑몰이 필요한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만으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관리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는 그런 플랫폼별로 다면적으로 나한테 적합한 유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예를 들어 식품을 판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의 쇼핑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좀 달라요. 여성들은요,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위에 오는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네. 쭉 클릭을 하고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하고 검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겠죠.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 하나 아니면 오픈마켓 하나만 아니면 뭐 그렇게 그 단순하게 그 판매 채널을 단순화시키는 것보다는 자사몰도 따로 가져가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구매자들이 다각도로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유사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검색을 하고 살펴본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홈페이지나 자사몰이 필수예요. 네. 그렇게 본인이 이제 그 몸담고자 하는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강의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툴과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잘 모르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시고 배워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